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오픈 AI 구글의 정면 승부, 애플도 차세대 시리로 반격. 오픈 AI가 사람의 말을 알아듣고 대화하는 자체 AI 음성 비서를 공개합니다. 구글 연례 최대 행사 개막을 하루 앞두고 신기술을 공개하며 정면 승부에 나섭니다. 여기에 애플은 다음 달 열리는 세계 개발자 회의에서 대폭 강화된 음성 AI 시리를 선보일 예정으로 알려져 업계 경쟁에 불이 붙는 양상입니다. TSMC 지난달 매출 60% 급증, 주가 5% 급등. 세계 최대 파운드리 반도체 업체 대만 TSMC의 지난달 매출이 60% 급증했다는 소식으로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현지 시간 10일 뉴욕 증시에서 TSMC는 전거래일보다 4.53% 급등한 149.2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로써 시총도 7,742억 달러로 불어 8천억 달러에 근접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할 반도체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샐러드 업계 스타벅스 스위트그린 호실적의 주가 34% 급등. 미국인의 식습관 구매 행동 변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 전략을 펼쳐 급성장한 샐러드 전문점 체인 스위트그린이 1분기 경영 실적 관련 분석가들의 호평을 들은 후 주가가 34% 이상 급등했습니다. 스위트그린은 현지 시간 10일 공개한 경영 실적 보고서에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6% 상승한 1억 5,800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치는 전문가들의 평균 예상치 1억 5,197만 달러를 상회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고용 지표를 확인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웠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은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높아졌습니다. 미시간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또 소비자 심리 지수가 작년 11월 이후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대한 카드를 배제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좀 내놓게 되면서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번 주 우리 시장은 현지 시간 14일로 예정되어 있는 파월 의장의 발언과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CPI 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를 확인하면서 갈 것으로 좀 예정되고 있습니다. 지표들은 나오는 대로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에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8 오늘의 승부주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정훈 PD입니다. 이번 한 주도 힘내서 오늘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금요일에 저녁이죠. 미국 시장 보면서 조금 또 심란한 얘기들이 나오지만 갑자기 또 연준 위원분들께서 매파분들이 또 늘어나는 것 같아요. 뭐 들어오는 얘기들 보니까 뭐 금리 인상 얘기까지 또 나오고 또 이렇게 조금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 근데 저는 이번 주에 어쨌든 기대 인플레도 오르고 수요일이죠. 수요일 저녁이니까 목요일 아침에 또 말씀드리게 되겠네요. CPI 발표에 또 촉각을 곤두세우실 것 같은데 너무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금요일도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얘기들이 나왔지만 나스닥은 빅테크 기업들이 좀 조정이 나오면서 다소죠. 떨어지는 모습 보였지만은 다우존스는 지금 8거래 연속 오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제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기존에는 강세 섹터 주도주들이 올랐다면은 지금 최근의 모습들은 골고루 오르는 모습들이에요. 그동안 이제 반도체 말고 우리도 좀 봐줘 했던 업종들, 우리도 실적 잘 내고 있어 했던 업종들로 조금 수급도 들어가고 골고루게 오르는 모습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너무 고생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죠. 저번 주에 삼성전자 루머로 인해서 뭐 반도체 주식들 좀 조정 나왔고 하지만은 이 수급들이 어디로 갔나요?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음식료 섹터라든지 게임주라든지 그동안 못 올라갔던 최근에 실적을 좋게 보이고 있는 업종군으로 또 수급이 들어가고 주식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을 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안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조금 기대해봐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22일이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그때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죠. 그때를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뭐가 고민입니까? 우리 증시팔 오늘의 승부주에서 좋은 종목들 매일 소개시켜 드리잖아요. 이 종목들 보시면서 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승부주도 수익률이 괜찮았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실까요? 네, 우리 유창현 대표님. 플리토 좀 생소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었는데 2.8% 좋은 수익률 거뒀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역시나 지금 해운주 순항 중이죠. HMM 6.4%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이 해당 수익률은요.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일주일 한 달 아니고요. 하루치 수익률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의 승부주 오늘 처음 보셨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매일 보셔야 될 이유입니다. 자, 유창현 대표님. 네. 일단 AS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뭐 그날 이제 초반에 좀 상세를 보여줬다가 오후에 좀 이제 반도체가 밀리면서 AI 소프트웨어도 조금 조정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뭐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오픈 AI 관련해서 지금 이슈가들이 계속 있습니다. 삼성전자 5월 말에 이슈 좀 있고요. 애플도 지금 6월 초에 그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AI 소프트웨어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지켜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파마 리서치가 저번 주 금요일에 좋은 실적 내면서 현재 지금 소개시켜드렸던 매수가 대비 18% 정도 수익 중입니다. 파마 리서치 계속 강조해 주셨죠. 끌고 가야 네, 된다. 네. 여전하십니까? 저는 지금도 뭐 다른 미용 의료기기 관련하고 비교해 본다라면 여전히 좀 싸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리쥬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올해 뭐 계속 그 매출 성장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성장하고 있는 거 본다라면 최소한 뭐 작년 8월달 고점 이상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추가 상승 룸은 열려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지금 기존에 오늘의 승부주라고 해서 하루 수익률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해드리고 있습니다.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도 한 4번 여쭤봤던 것 같아요. 계속 그럴 때마다 끌고 가야 된다. 끌고 가야 된다 하셨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승부주에서 소개시켜드린 종목들 중에 나는 단기 투자하실 거다 하신 분들은 단기 투자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가지고 가볼까 했을 때는 뭐 유튜브 채팅창이라든지 제가 계속 물어볼 예정이니까 마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마블도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 혼자만 레벨업이 순항 중이에요. 저도 네. 이제 설치해서 해봤는데 매출을 많이 낼 것 같은 또 BM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네. 넷마블도 그리고 이거 더불어서 지금 게임주들이요. 네. 넷마블뿐만 아니라 금요일에 엔소프트도 깜짝 급등을 했었고요. 네. 좀 게임주를 조금 전반적으로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게임주 거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가 이제 게임주 이제 실적 발표를 하니까 지난주 좀 볼 필요 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예상했었던 것보다 실적이 대부분 좋게 나왔어요. 그리고 워낙에 안 좋게 예상을 했었는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다가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1,000억 정도 자사주 매입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약간 게임주들이 이제는 성장주의 개념보다는 약간 경기 방어주의 성격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NC소프트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 대부시스터즈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부를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넷마블 역시 마찬가지로 어쨌든 이제 제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달성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충분히 지금 그 나 혼자만 레벨업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본다라면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일단은 한 8만 원 정도까지도 좀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듯 업종까지도 질문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 요즘에 해운주들이 또 뜨겁습니다. 고환율 수혜에다가 운임료 상승까지 HMM을 탑픽으로 꽂아주셨고 수익률도 견조합니다. AS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HMM 지금 현재 보면은 자리가 어제 그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그 갭 상승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서 위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간 모습 보여줬죠.
지금 이 자리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강하게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241선, 그다음 121선 장기 평선을 완전히 돌파하고 그다음에 단기 평선들이 이제 따라가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하게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해운주 같은 경우 계속해가지고 이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상승하는 섹터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순환매가 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동안에 이제 조금 더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 PBR 관련주로도 좀 볼만하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이제 좀 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아무래도 해운 항로들이 좀 길어지고 그다음 유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임이 이제 2분기 운임에 이제 좀 더 어떤 정해지는 그런 걸 정하는 시점이 왔는데 거기에서 상당히 높게 잡았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2분기, 3분기 실적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당분간 홀딩 그리고 또 목표가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이 이 조선 섹터에 대해서 많이 이슈를 다뤄주셨고 관련주도 얘기해 주셨는데 그중에 또 하나였던 KSP가 금요일에 52주 신고가를 내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 11.9% 수익 중인데요. 이제 52주 신고가 달렸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요? 일단 갈 게 같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 지금까지 그동안 저평가돼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그동안 낮아졌던 것들이 좀 높아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추세를 타고서 계속 강하게 올라가고 있었죠. 일단 1월부터 해가지고서 강하게 올라가고 있더니 추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 추세로 봤을 때도 앞으로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그 O&M이라 그러죠. 유지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더 부각이 된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도 좀 더 KSP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시노펙스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김성규 전문가님이 시노펙스를 탑픽으로 주셨을 때는 사우디 관련된 이슈였는데, 근데 다른 이슈로 제약바이오 관련된 이슈로 일단 급등을 보여주면서 지금 38%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노펙스 그렇다면은 지금 인공지능 뭐 혈액암 관련되었던 뉴스였던 것 같은데요. 네. 그거 관련돼서 일단 급등을 보여줬는데 아직 전문가님이 생각하셨던 그 이슈는 아직 잠재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일단 그 이슈도 잠재가 돼 있고 일단 시노펙스 같은 경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굉장히 복합 테마로 이제 엮여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제약바이오까지 같이 해가지고서 같이 가다 보니까 이제는 여기에서 이제 갑작스럽게 좀 단기적인 관점에 핫머니가 지금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여기 잠깐 차트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렇게 좀 그동안 해가지고서는 그 8,560원 그 다음에 9,700원대 여기에서 계속 횡보세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한 번 정도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요소가 있었습니다. 단지 여기서 문제는 어떤 재료로 올라가는가 했는데 이게 의외의 그 제약바이오 쪽에 그쪽에 그 테마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요건 약간의 단기성 테마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꺾였다가 다시금 또 이 관련돼서 사우디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요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챙겨가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이 자리에서는 한번 충분히 어느 정도 익절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자, 오늘 김성규 전문가님한테 여쭤봐야 될 종목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쌓였던 종목들 중에 터진 것들이 꽤 많아서요. 금요일에 저희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그 삼성전자 이슈 있었잖아요. 자율주행을 이제 포기하고 로봇 쪽으로 가겠다. 역시나 이 이슈로 금요일에 로봇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 현상을 보이면서 삼익 THK도 또한 급등을 했습니다. 8.4% 수익을 냈고요. 이것 또한 처음에는 로봇보다는 일본 엔저 관련된 수혜주로 좀 꼽으셨는데 예. 이 또한 또 복합적인 테마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요거는 사실 원래 로봇 관련주가 맞고요. 사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변한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원래는 이제 엔저로 원래는 봐야 되고 사실 이 삼익 THK가 원래는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물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공구 중에 줄 같은 이런 걸 만들던 회사였는데 일본에 있던 THK하고 이제 여기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엔저의 영향이 아주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일본에서 있던 그 어느 정도의 그 중요한 기술들 상당수가 이제 삼익 THK의 주가에도 영향을 줬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엔저의 영향이 아주 없진 않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현재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자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13,100원에서 그다음 14,400원 요 사이에 요 자리에서 짧게 지금
횡보 라인을 만들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튀어오를 수 있는 자리였고 지금 봤을 때는 그 이후에도 이제 로봇 관련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슈, 특히 이제 말씀드렸던 엔저 영향이 당분간 지속이 된다고 봤을 때는 상승 추력은 이제 조금 이제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제 시작됐다. 자, 이렇듯 우리 김성교 전문가님은 초반에 하루치 수익률도 괜찮게 나오시지만 또 스윙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몰아 터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매주 한 번씩 벌써 세 번째 이 질문을 드리는데요. 또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투자자분들 저 또한 마찬가지고 반도체를 매우 사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반도체주의 포트를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시장에 대한 괴리감을 느낄까요? 아무튼 주식이 또 안 가고 하락하고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적도 괜찮고 펀더멘탈도 괜찮은데 왜 이렇게 못 갈까 답답하시죠. 저번 주 금요일도 주범은 기관들이었습니다. 기관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된 섹터를 대량 매도를 해줌으로써 많은 하락을 줬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항상 질문드리지만 이럴 때 반도체주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답답하시잖아요. 돈은 벌어야 되고. 근데 지금 새롭게 이렇게 떠오르는 섹터들을 보면 조선, 화장품, 또 금요일은 게임주 등등등 이러한 종목들이 또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창희 대표님한테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게 진짜 순환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정말 이 화장품이나 이런 섹터들이 기존의 반도체가 했던 만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아이들인 건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중국 소비주들은 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좀 지난주에 좀 많이 오른 감이 좀 있지만 한 일주일 정도, 한 2주 정도 숨고르기가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계속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이제 또 강했었던 게 어떻게 보면 어쨌든 지금 실적 장세가 계속 중소기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주라든지 뭐 해운주 뭐 이런 기업들도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시각은 변화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종목군들이 이제 연말까지 계속 주도 갈 것인가? 그건 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도주는 여전히 뭐 중공업이라든지,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그리고 저 PBR 관련된 뭐 자동차라든지 뭐 금융주 이런 섹터의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반도체는 어쨌든 지금 작년 11월, 10월부터 상당히 기세 좋은 한 6개월 가까이 5, 6개월 정도 상승을 보여줬었고 좀 그에 따른 약간 숨고르기가 조금 더 필요하다. 그리고 아직은 모멘텀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일단 금리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끝판왕은 엔비디아죠. 다음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보면은 약간 개별 이슈로 조금 소부장 관련된 종목군들이 하락이 좀 크죠. 사실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는 빠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중소형주들이 조금 조정이 좀 깊은 게 있는데 좀 이 중에서 저는 옥석 가리기를 해서 좋은 기업은 오히려 조정 시에 분할 매수 관점 유효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소부장 종목들도 좀 안 좋을 때 옥석 가리기 잘 해서 매수를 해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 포트에 너무 반도체에 치중되지 마시고 최근에 좋은 실적들을 보이는 자동차나 조선이나 그다음에 중국 소비재 관련된 종목들도 한 종목씩 있었으면 좋겠다.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한테는 또 반도체 펀더멘탈 점검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 TSMC가 오늘 이게 또 반도체주에 또 오랜만에 또 상승을 줄 것 같은 뉴스인데, TSMC가 4월 매출이 60% 급등했다. 이렇게 네. 또 발표를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금요일에 10조 원을 투자를 하는 이러한 뉴스들도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네. 이렇게 봤을 때 반도체 섹터 어떻게 또 전망을 하고 계신지요? 일단 중요한 거는 TSMC가 그 매출이 늘었다라는 것이 우선 그 엔비디아의 그 HBM 아니죠. 여기서 이제 AI 반도체 여기에 대해서 그 파운드리에 대한 이 주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생산을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우리가 볼 거는 과연 이제 5월 달 그 다음 달에 이제 매출에서 역시 견조하게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걸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선은 떨어지는 자리를 어느 정도는
받아주는 자리. 그러니까 반도체 조정은 그래도 TSMC가 이제 어느 정도 커버를 해주고 다시금 반등의 여지를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비했을 때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지원금, 즉 정부 지원금으로 대략 한 10조 원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를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볼 거는 이 부분의 반도체는 그럼 어디로 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 기업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미국 내에서 우리가 공장을 짓고 있는 거는 아무래도 2, 3년 뒤에 나오니까 그럼 그 동안에 이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국내에서 생산하든가 아니면 해외에 있는 다른 지역의 공장에서 생산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글로벌 수요에 맞춰 가지고서 여기에 관련된 우리의 그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시스템 반도체들 물론 비중은 크진 않지만 이런 뭐 반도체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어떻게 공급이 되는가를 정확히 보는 게 우선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떨어지는 자리는 약간 조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부장은 이제 끝나고 반등이 들어갈 수 있지만은 대형주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과연 어떻게 움직이는가 요거를 잘 지켜보는 게 이제 지금부터 5월 말까지의 관점이라고 저는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TSMC 4월 매출이 60% 정도 YY 대비해서 상승을 좀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실적 또한 잘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으니까요. 일단 오늘 장 안에서 반도체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먼저 체크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 안에서 어떤 이슈를 주목해 보면 좋을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유창희 대표님은 조선주 다음으로 기자재로 쏠리는 눈 준비해 주셨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은 고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주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첫 번째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주 다음으로 기자재로 쏠리는 눈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선주 요즘 너무 잘 가고 있는데 네. 이 훈풍이 그대로 기자재한테 가게 될까요?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 반도체가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움직여줘야지 소부장이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계속 주가가 꼬꾸라지고 있으면 소부장주들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그 선도하는 기업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조선주 기자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약간 이제 숨고르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이제 바톤을 이어가고 있는 게 조선 기자재 기업들이죠. 기자재 업체들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순환매가 작용한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184.80 정도 선으로 계속 상승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월달 선박 수출도 한 5.6% 이상 증가를 하면서 지금 제 기억이 맞으면 거의 유일한 수출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그 섹터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 같은 경우도 2월달, 3월달은 수출이 감소했었거든요. 근데 조선 쪽만 지금 9개월 연속 금액 단위로 본다면 연속 플러스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부터 4월까지 세계 선박 수주 한 50% 이상을 50% 가까이를 우리나라가 점유를 했는데 최근에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중국도 그 LNG선 뭐 수주를 했다. 그리고 중국이 뭐 전체 그 수주 점유율이 우리나라보다 높다. 뭐 이러면 좀 위험할 수 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참 자극적인 뉴스에 불과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지난 주말에 나온 뉴스 보시면 중국이 이제 머크사로부터 이제 그 메탄올 선박을 15대인가 14대를 수주를 했는데 지금 아예 지금 그 중지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는 설계도의 문제인지 어떤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실력이 못 따라간다는 게 확인시켜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로 다시 올 가능성도 높다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옛날처럼 막 엄청나게 막 5년, 10년씩 그 수주장고를 쌓아놓으려고 하고 있지 않죠. 딱 계획된 순으로만 수주장고를 쌓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다들 뭐 지겹게 들리시겠지만 수주를 하기 그러니까 안 하는 것이지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LNG선 위주로 하반기 수준은 계속 될 것이고 조선주들이 긍정적인 실적이 계속 유지가 된다라면 전망이 유지가 된다라면 조선 기자재 쪽으로 해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고부가 가치 선박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이런 것을 감안한다라면 수익성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선 기자재 업체들이 예전에는 수익성이 그렇게 썩 좋지 못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영업이익률도 상당히 개선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고 또 에너지라든지 원자재 자체 시장이 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우리도 이 시간에 한두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수급의 쏠림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장하고 나서 엄청난 그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 역시 마찬가지로 조선주들 혹은 조선 기자재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시각을 좀 재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조선주 그리고 조선 기자재까지 함께 좀 살펴봤습니다. 대표님이 마지막에 HD 현대마린솔루션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총이 워낙 크니까 일단 종목 구성 안에 이 종목을 네.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관이 계속해서 외국인이 덜어내면 받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다른 조선주를 좀 덜어내고 이 종목을 담다 보면 이 종목 혼자 잘 가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게 큰 기업이 들어오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그 섹터의 시총이 넓어지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오히려 다른 섹터에서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가 딱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있을 때 반도체의 펀드 매니저라든지 이런 쪽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한도가 이게 뭐 10조다.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빠지게 된다라면 이 반도체라든지 이쪽에 유입될 수 있는 한도는 10조가 아니라 뭐 1조도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어떤 큰 기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또 그 섹터에 시총이 커지고 거기에 맞춰서 또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거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마린솔루션이 상장된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회사인데 정말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와가지고 재평가를 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는 거라면 다른 뭐 조선이라든지 기자재 종목을 팔아가지고 이 종목을 사야 되는 것이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에 큰 기업이 들어온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약간 자금이 좀 변화가 된다라면 다른 기업의 매도로 매수하는 것보다 다른 섹터에서의 매도로 매수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히려 다른 섹터에서 자금이 유입될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보통 조선 기자재 하면 세계적으로 한 3개 이내 업체에서 좀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특성이 있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조선 기자재는 상대적으로 좀 1위 품목이 딱 뭐가 있다라고 하기엔 좀 미미한 상황인 것 같거든요. 좀 줄여보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엔진 쪽을 본다면 하나 엔진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죠. 뭐 하나 엔진이 뭐 저속 엔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상당히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STX하고의 어떤 합병을 통해 가지고 이게 수직 계열화 했다는 부분들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피팅 업체들, 특히 피팅 밸브 업체들은 이게 예전에 이제 수익성이 별로 좋지 못해 가지고 해외 기업들이 많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약간 독과점 형식으로 가지고 있죠. 뭐 하이로코리아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시면 하이로코리아, 뭐 태웅 같은 기업들 주가 흐름 좋은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시장에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시장 자체에 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다는 걸 본다라면 이들 기업의 어떤 뭐 과점 형태의 흐름들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제 조선주 올라가면 항상 대표적인 회사가 딸려오는 게 한국카본이었잖아요. 네. LNG선 관련돼 갖고 이제 본행제 관련된 주식인데 그렇다면 오늘 이 이슈를 갖고 오셨다면 지금 또한 트렌드가 이제 또 공식이 조선주 수주 올라가면 네. 또 한국카본 이런 공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조금 변화가 있을까요? 이제 우리 본행제 쪽으로 본다면 한국카본하고 동성화인텍 두 개의 기업이 좀 있는데 한국카본이 이제 작년에 이제 2차례 좀 큰 화재 사건이 좀 있었죠. 그러고 나서 아직 조금 이게 좀 정리가 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약간 동성화이텍이 좀 주목을 받는데 다만 이제 이들 기업 둘 다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좀 살아나가고 있는 거 본다라면 동성화이텍이 조금 더 힘을 좀 내고 있고 한국카본은 약간 바닥에서의
흐름들이 조금 더 이어지고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들 기업들도 LNG선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특히 LNG선을 좀 주목해야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지난번도 한번 말씀드린 게 AI 데이터 센터 전력의 한 60%를 천연가스가 담당할 수 있다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이쪽에 대한 어떤 시각이 좀 달라질 수가 있고 그러면 아무래도 그냥 파생되면서 뭐 한국카보이나 동성화이틱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 함께 좀 살펴봤고요.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두 번째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 주입니다. 실적도 워낙 잘 나왔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좀 남아 있는 건가요? 네, 사실 저는 봤을 때 이번에 이제 거의 이 역대급의 신고가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 부분은 첫 번째 수익률이 좋아졌다, 그리고 매출이 좋아졌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글로벌 탑3 생산 양산차 업체라고 이미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탑2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 왔죠. 그래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이번에 1분기에서 영업이익은 글로벌 1위, 이건 이미 도요타를 제쳐버렸고 그 다음에 점유율에서는 폭스바겐을 넘어서서 이제 2위를 차지하는 그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현재 그 현대차 그룹이 전체적인 판매량에 있어서 즉 현대 자동차하고 기아 이 두 개를 합쳤을 때 이 판매량에 의해서 이제는 수익성까지 같이 강화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지금 폭스바겐 그룹이 이제 뒤로 밀려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굉장히 토요타 입장에서는 좀 압박을 받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수소 연소 엔진 연료 엔진 그 연료 전지 말고 연소 엔진까지 이제 내놓으면서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현대자동차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그만큼 따라왔다라는 걸 의미를 하는 거죠. 따라서 그만큼 이제 현대차 그룹이 앞으로 이제 판매량에 의해서 이제는 수익성까지 강화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기반이 잡혔고 이 추세는 일반적으로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18개월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상장세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그 큰 그 기대감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재밌는 게 이제 최근 들어 가지고서 몇 년 동안 2년 이상 봤을 때 배당 성향이 상당히 증가해서 배당금을 굉장히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현대차하고 그다음 기아 같은 경우 주당 그 배당이 상당히 많이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장기 보유하셨던 그 주주님들이 상당히 이번에 배당금으로도 즐거운 시간을 한번 보냈던 적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배당 성향이 증가하게 되면은 결국은 외국인들이 현재 자금이 더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일단은 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같은 이런 그 팹리스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메모리 반도체 쪽에 외국인 자금이 집중이 됐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 자금 이외에 추가 자금으로 들어오는 건 아니면은 여기에서 약간의 그 자금이 이동을 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이번엔 자동차라든가 조선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세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테슬라가 지금 최근 들어가지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를 가지고서는 이제 어느 정도 중국이랑 연결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자율주행 프로그램을 이제 중국하고도 뭔가 연결해가지고 하려고 그런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즉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왔기 때문에 그 이외의 다른 것들 쉽게 얘기해서 어떤 기지국, 거점 기지국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움직임들을 좀 더 이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현대차가 그냥 놀고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관련해 가지고 자율주행 기술 여전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게 현재 여러 가지 뉴스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2분기나 3분기 중에 현대차 역시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부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모멘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라든가 또 이 말고도 이제 수소차 부문이 이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 특히 SK E&S가 지난주에 그 최대 그 규모의 액화수소에 대한 그 저장소 관련돼 가지고 이제 그걸 준공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앞으로 봤을 때 그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것 특히 상용차 부문 현대 액시언트 퓨얼셀이라든가 이런 차들이 앞으로 더 갈 수 있고 그다음에 넥소 이외에도 충분히 여러 가지 수소차들에 대한 부분 특히 연료전지 부문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강한 효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차량 내부에 들어가고 있는 연료전지 엔진이 이제는 사이즈가 더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년 전에 그 H2 미트 즉 수소 모빌리티 쇼 같은 이런 박람회에서 나왔던 그 당시에 나왔던 그 사이즈보다 훨씬 더 작은 엔진이 탑재가 되었을 경우 충분히 수소차도 앞으로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 즉 전기차하고 수소차 부문에서 강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자동차도 함께 좀 이슈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대중국 관세 발표 관련해서 주말 사이에 좀 뉴스가 나왔습니다. 지금 14일로 현지 시간 14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 자동차를 포함해서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대중국 관세 좀 높이겠다라고 이야기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100% 관세 부과까지 이야기가 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좀 이익을 받아가는 부분도 좀 있을까요? 상당히 많다고 보셔야 되는 게 일단 중요한 게 지금 미국이 대중국 관세를 굉장히 많이 매기는 게 결국은 관세라는 게 중국이 내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그거를 수입할 때 돈을 내는 거거든요. 미국인들이 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되냐. 결국 미국 측에서는 중국에서의 수입을 억제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대체제를 찾게 되는데 대체제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그 한국산 그다음 혹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 내에 공장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을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는 좀 이상하게 볼 수 있겠지만은 제네시스 라인이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미국에서 상당히 더 많이 팔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GV80이라든가 아니면은 G80 같은 상당히 고급 차종들이 좀 더 많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일본에서 이 미국 내에서 잘 안 팔리는 닛산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혼다를 제치고 지금 현재 점유율을 꾸준히 잠식하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내에서 그 이제 있는 그 여러 공장들 즉 알라바마나 조지아주에 있는 현대차 그다음에 기아차 공장들이 만약에 움직였을 경우에는 충분히 여기에 따라서 2분기, 3분기 모멘텀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관세 관련돼서 오늘 처음에 질문을 하려다가 이제 오늘 이슈가 마침 자동차여서 이제 꾹 참고 기다렸는데 일단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어쨌든 미국 시장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중국 전기차가 아직 경쟁 상대는 아니잖아요. 네. 아직 비아디라든지 이런 차들이 수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기아차의 경쟁자는 아니지만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여러 나라에서 예전에 이제 중국이 미국에 관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에 대해서 이제 상품을 가격을 내리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가 피해를 봤는데 이번에도 또한 미국의 관세를 올리면 다른 나라에 판매되는 전기차들의 가격을 낮춰가지고 또 우리 현대기아차에 또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중요한 게 전기차를 지금 현재 사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제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큰 그 고급 라인들을 중심으로 즉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의 자동차들을 보면 테슬라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현대기아차에서 나오는 전기차들이 중심으로 들어가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외에 다른 나라들에서 쓰는 거를 보면 상대적으로 저가로 해가지고서는 박리담회로 팔아먹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이제 중국 기업들의 그 전기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전기차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금 현재 굉장히 거의 엄청나게 싼 가격에 지금 경차 수준의 이런 전기차가 나왔는데 문제는 이게 경차 수준이 나왔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배터리를 얼마나 잘 집어넣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는 이 경차 사이즈로 만약에 전기차가 나왔다 그러면은 오히려 내부에 그 공간이 더 줄어들고 그래서 생각보다 비효율적이고 굉장히 그런 제한된 거리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움직이는 거죠. 즉 이거는 중국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아주 좁은 구간에서 곳곳에 전기 충전 시스템들이 들어있는 그런 환경에서라면은 중국 차들의 경쟁력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이런 그 개도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들이 지금 전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판매가 된다 그래도 이거를 깐다 그러면은 여전히 그 판매량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을 확률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어쨌든 자동차 관련된 이슈를 갖고 오셨기 때문에 계속 이 관세 관련된 궁금증을 또 하나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완성차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아직까지는 영향은 없을 것 같다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걱정되는 건 또 하나가 이제 미국이 이제 관세를 이렇게 보호무역주의로 가게 되면 G2 국가라고 하죠.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의 무역법을 따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항상 중국에 관련된 시장을 포기한 적도 많았고
이러면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이제 배터리 관련된 부품사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에 중국산 부품들을 쓰는 상황이니까 이게 또 관세가 부품 쪽으로 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소재주들이 좀 타격을 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중요한 거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음극재 중에 그 흑연 관련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중국에 관련된 것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즉 중국산이 거의 한 8, 90% 돼요. 천연 흑연이. 그럼 여기에 대한 것들이 앞으로 2년간 유예가 됐다라고 이제 거기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일단 가장 큰 문제인 리튬하고 그다음에 음극재인 흑연 이 둘 중에서 흑연은 일단 해결이 됐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리튬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도 계속해서 채굴을 하고 있고 특히 염호가 아니라 광산에서 캐내는 작업들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성과가 나올 것인가 요걸 지켜보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 근데 이거를 테슬라가 지금 현재 네바다에서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외에도 미국 내에 있는 여러 리튬 광이라든가 그동안 폐광하고 찾지 않았던 여러 광물 중에서 리튬이 나올 만한 곳을 지금 미국이 굉장히 한 3년 사이에 많이 개발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지도 지켜본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FEOC 쉽게 얘기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우려하는 사항 IRA에서 이제 걸려가지고 FEOC에 걸리면 우리가 오히려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수출을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 내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어떻게든 일단 우리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실컷 좋건 우리 업체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지고 가려고 그러면 결국은 현대차 공장 부지라든가 이런 데에 결국은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들이 진출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난 다음에 문제니까 지금보다는 대략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는 아직은 그 타격을 받기에는 조금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말 사이에 대중국 관세 이야기가 좀 보도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짚어봤고요. 같은 주제로 우리 우창희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잠시 나눠볼게요. 자율주행은 연속성이 좀 꺾였습니다. 특히나 네. 삼성이 포기하고 이제 로봇 쪽에 좀 집중하겠다라고 한 게 좀 더 강한 트리거가 좀 됐던 것 네. 같은데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레벨업을 좀 하려면 어떤 뉴스가 좀 필요할까요? 뭐 일단은 현대차죠. 현대차가 작년 같은 경우 레벨 3를 EV9에 도입하려다가 일단 미뤘죠. 그러면 이번에 이제 아이오닉 7이 빠르면 한 7월 이제 6월달 공개가 되고 7, 8월달 정도에 계약을 받을 텐데 아이오닉 7에 이제 지금 돌아다니는 차들 본다라면 레벨 3급의 카메라가 좀 달려 있는 걸로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현대차에서 이제 이쪽 관련돼서 도입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가장 좀 우리나라에서 대중화된 차량 브랜드는 현대 기아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얼마나 빨리 시스템을 도입을 하냐에 따라서 관련된 뭐 기업들 주목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사실 카메라 업체들은 꼭 자율주행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꼭 자율주행이고 자동차도 있지만 로봇 서비스 서빙 로봇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 요즘에 저는 아직 많이 못 봤지만 예전에 몇 번 본 게 뭐 공항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인으로 로봇이 커피를 타준다든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카메라 수요를 좀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서비스 쪽 협동 로봇 쪽에서 좀 성장이 좀 얼마나 좀 잘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또 자율주행 관련돼서 묶일 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현대 기아의 레벨 3급의 도입 그리고 로봇 서빙 로봇 서비스 로봇 이쪽에서의 어떤 자율주행이 좀 강화되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주제 함께 좀 살펴봤고요. 오늘장 안에서 어떤 종목에 그럼 주목해보면 좋을지 오늘의 승부주 궁금하실 텐데요. 확인하러 함께 가보시죠. 네, 지금부터는 오늘의 승부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소개해드린 이후에 계속해서 수익률이 좀 잘 나오고 있어서 아마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어떤 종목들 준비해 주셨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은 KSP, 김성규 전문가님은 현대차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먼저 우리 우창희 대표님과 첫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KSP 준비해 네. 주셨는데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네, 뭐 앞에
이제 김성규 전문가님하고 좀 비슷하게 종목이 겹치긴 하는데 뭐 좋은 종목은 뭐 같이 말씀드릴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KSP가 엔진이라든지 단조 또 기타 사업 부분 세 개 사업 부분이 주력으로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진 쪽이 시장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방사 고객사의 선박 엔진 수주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엔진 가격 상승이 좀 수혜를 입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 엔진하고 STX 엔진 사업 부분이 합병을 하면서 수직 계열화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수주도 잘 나오고 있고 단가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KSP 관련해서도 수익성이 높아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단적인 예로 2021년 정도 기준을 본다면 영업이익률 4%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14%대로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고부가치 선박의 수주가 높아졌던 부분들도 있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엔진이 상당히 좋은 엔진이 들어가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품의 매출 영업이익도도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에는 13공장 공장 증설이 지연된 것이 조금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로 인해서 매출 생산량도 한 2배 이상 늘어날 수 있을 거로 지금 시장이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동안 이제 지연된 수주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매출은 더 높아지게 되고 영업이익률은 안정적으로 수익성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는 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끝으로 이제 재무 구조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부채 비율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80%? 하여튼 뭐 80, 90% 이하인 걸로 알고 있고 상당히 좀 현금 확보가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공장 증설이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장을 투자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공장에 대한 투자가 끝난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뭐 급격한 투자가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그러면 또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기대감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 단기 목표가는 지난주 금요일에 상당히 의미 있는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5,500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4,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좀 부담 해소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살펴봤습니다. 일단 OPM이 4%에서 14%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다라는 점이 좀 유의미해 보였습니다. 목표가 5,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0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현대차입니다. 자동차 하면 역시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어떤 전략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네, 이번에는 가져온 게 이 관련된 종목들 소부장이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주체로 해가지고 대장주 중심으로 해서 지금부터 아마 5월 말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선 현대차를 중심으로 오늘 픽을 해봤고요. 중요한 거는 오늘 일단 중요한 얘기들은 다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큰 얘기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완성차, 수소차, 전기차, 자율주행 이 네 가지를 완전히 다 쥐고 있는 거의 유일한 거의 글로벌적으로도 봤을 때 거의 유일하다고 보셔야 되고 우리가 사실 뭐 소비자님들은 좀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제는 글로벌 탑3 안에 이제는 탑2까지 올라가 있는 정말로 거대하고 정말로 이제 기술력 있는 회사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토요타에서는 지금 현재 수소차 관련돼 가지고 현재 이제 얼마나 급했으면은 그동안에 공개하려고 그러다 하지도 못했던 수소 연소 엔진 쉽게 얘기해서 수소를 태워가지고 휘발유를 태우듯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수소를 태워서 가는 차를 자기들이 내놓겠다라고 할 정도면은 굉장히 지금 다급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현대차가 굉장히 많이 따라왔고 거의 대부분의 부분에서 이제 따라왔고 심지어는 일부는 넘어선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좀 견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테슬라에 대해서는 현재 계속 또 전기차 경쟁을 하고 있고 단지 자율주행 부분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는데 아마 이 부분도 조만간 같이 해가지고 따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격차를 굉장히 많이 좁혀 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외에도 이미 말씀을 여러 번 드렸듯이 UAM 즉 도심항공이라든가 미래모빌리티, 그다음 스마트 팩토리, 자율주행 분야 여기에 대한 모멘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복합 모멘텀들이 언제 어디서 갑자기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럼 지금 현재 차트를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좀 애먹은 그런 종목이란 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보시게 되면 23만 4천 원, 그 다음에 바닥으로 갔을 때 21만 5천 원까지 한번 쭉 빠졌던 이런 종목이죠. 자 그럼 여기에 보시게 됐을 때 여기에서 갭이 이만큼 띄우고 상승을 했던 적이 있어요. 자 2월달 즉 1분기 실적 발표가 나서 엄청나게 고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이때부터 해서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최고점 25만 2천 원까지 일단 올라가고 여기에서 횡보 라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박스권에서 잠깐 오버솔드, 그러니까 좀 과매도 구간이 지금 나온 구간이 여기죠. 자, 21만 5,500원에서 23만 4,500원 이 구간에서 조금 그 약간의 그 과매도가 나왔다가 다시금 올라온 상태를 보고 있는데, 현재 자료를 봤을 때는 여기에 이 박스권, 자, 상단에 있는 요 박스권에서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23만 4,500원에서 25만 2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늘 시초가 들어갔을 때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이 박스권 상단 25만 2천 원까지를 일단 1차 목표가로 보고 있고, 만약에 여기를 돌파하고 좀 더 올라간다 그랬을 때는 27만 원대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즉 27만 원이 현재 전 고점이기 때문에 전 고점까지는 아직도 충분히 장기 보유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손절을 해야 된다 그랬을 경우에는 23만 원대에서 일단 손절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23만 원대, 즉 23만 4,500원이 깨졌을 경우에 23만 원대에서 손절을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금 올라갈지 아니면 바닥으로 떨어져서 21만 5천 원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픽을 할지를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승부주로 현대차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를 통해서 오늘 하루 동안 얼마나 수익률을 냈는지도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먼저 우리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 조선주 다음으로 기자재도 함께 살펴보자라는 내용 살펴봤고요. 김성규 전문가님과 함께 고점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동차주 짚어봤습니다. 오늘의 승부주로 된 KSP 그리고 현대차 꼽아주셨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